잠시 시선을 조선왕조실록의 미스테리한 세계로 초대하겠습니다. 우리는 별이 그저 밤하늘에 반짝이는 빛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기록에 따르면 별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그 시대의 운명을 암시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별이 적시성, 이 별은 조선시대의 죽음과 재난을 상징하는 아문의 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백성들은 이 별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며 그 의미를 해석했는데요. 적시성의 등장은 그다지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었지만 인조의 통치 기간 동안 이 별이 무려 4회나 등장한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왕조의 장수를 고려할 때 이러한 빈번한 등장은 그 시대의 정치적 불안정과 통치자의 불투명한 명분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조선시대에는 별의 메시지를 통해 왕을 교체하는 민중의 반란이 2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을 패하고 중종이 왕위에 오른 중종반정, 그리고 광해군을 물러나게 한 인조반정. 이 두 사건은 조선왕조의 역사에서 중요한 지점으로 기억됩니다. 여러분, 별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 시대의 이야기와 운명을 비춰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이러한 별의 메시지를 통해 조선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오늘도 이런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함께하셔서 감사합니다. 단숨에 우리의 역사를 뒤흔든 2차례의 반정, 하지만 그 배경과 전말이 서로 많이 다릅니다. 먼저 중종의 사례를 보면 그는 본래 왕위에 오를 계획이 전혀 없던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란을 주도한 공신들의 적극적인 추대로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죠. 그의 경우 왕이 탈환의 원동력이 주로 그를 지지하는 공신들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와 달리 인조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꿈과 포부를 가지고 있었고 그를 위해 세력을 모아 반란을 주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의 정권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형성되어 있었죠. 그 후유증 중 대표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괄의 난입니다. 이괄의 난을 통해 백성들의 반응만 봐도 인조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괄이 한양에 들어올 때 그를 맞이하며 환호하던 백성들의 모습은 강력한 대비를 이룹니다. 반면 인조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도망가려 했으나 백성들이 그를 방해하려 배까지 숨기는 등의 행동을 했죠. 이러한 반응은 인조의 왕위 탈환 과정에서의 불명확한 명분과 백성들의 불만이 얽혀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으로서의 정통성이나 명분이 부족했던 인조는 백성들의 심금을 울리기 어려웠던 것이죠. 결국 역사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닌 그 배경과 함께 이해해야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조선시대의 복잡한 정치적 풍경 속에서의 2차례의 반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돌아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압도적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맞이한 조선. 5화와 6화를 통해 인조와 소현세자의 미묘한 관계와 그들의 국가에 대한 사명감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화에서는 이장현의 비꼬는 말을 듣고 소현세자가 인조의 행동을 이해하고 변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소현세자가 임금, 즉 국가의 상징으로서의 인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를 지키는 것이 조선의 사직을 지키는 것이라는 큰 그림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는 임금의 안전은 국가의 안전과 동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6화에서의 흐름은 약간 달랐습니다. 소현세자는 청에 대한 항복을 제안하며 국가의 큰 이익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행동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는 청과의 협상을 통해 조선의 사직을 보존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인조는 조선의 사직보다 자신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두 인물의 차이점은 그들의 국가에 대한 사명감과 이를 위한 행동 방식에서 크게 드러납니다. 소현세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며 그를 위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려 하지만 인조는 자신의 생명과 권력을 지키기 위한 짧은 시야의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조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집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조선의 궁중에서 한 아버지와 아들의 대립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조와 소현세자 사이의 바람처럼 스쳐간 한마디의 대화는 두 왕자의 궁중에서의 인식 차이와 그들의 인간성을 밝혀냅니다. 인조의 강렬한 성격은 그의 왕자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조의 눈에는 그에게 던져진 소현세자의 한마디가 그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반응은 그저 자신의 왕위에 대한 애착과 욕망을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소현세자는 청의 심양에서의 생활로 인해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자나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생각은 아버지 인조와의 간극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결국 소현세자의 애절한 운명을 예견하게 만듭니다. 두 왕자 사이의 극심한 간극은 부자 간의 사이를 더욱 깊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는 국가의 운명을 크게 바꾸게 됩니다. 이 순간은 단순히 두 왕자의 대립을 넘어서 그들의 성격, 교육, 그리고 국가에 대한 이해와 사명감이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한중국의 궁중에서 청나라의 거대한 힘과 문화를 직접 목격한 소현세자는 국제적인 관점에서의 조선의 미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시각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넓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청나라의 실력을 직접 체험한 그는 이 강대국을 단순히 야만국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1644년 조선의 품에 돌아온 소현세자의 가슴속에는 뜨거운 포부가 샘솟았습니다. 그는 조선을 더 큰 세계로 이끄는 큰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귀향은 따뜻한 환영이 아닌 차가운 반응과 의심의 시선들로 맞이되었습니다. 당시의 조선 정권은 그의 생각과 반대되는 세력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서인들의 태도, 인조의 걱정, 그리고 조선 내의 정치적 긴장감은 모두 소현세자의 큰 꿈을 차단하였습니다. 소현세자의 그런 비전과 국제적인 경험은 당시 조선의 보수적인 권력 세력들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뜬 적시성, 그 불길한 별은 소현세자의 운명을 예견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꿈과 포부, 그리고 그를 위한 준비는 결코 조선의 땅에서 꽃피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왕자는 그의 꿈과 잠재력을 펼치지 못한 채 조선의 역사 속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왕자의 죽음이 아니라 조선의 국운과 미래를 바꿀 수 있었던 큰 가능성의 소멸이었습니다. 조선의 역사 속에서 그 이름만으로도 여러 가지 감정을 일으키는 병자호란. 이 사건의 배경에는 인조와 그의 정권의 결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광해군의 중립적인 외교 정책 대신 인조와 그를 지지한 서인 세력들이 명나라와의 불변의 의리를 선호했습니다. 그 결정은 불행하게도 청나라의 분노를 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선 하늘에는 경고의 별, 적시성이 뜨게 됩니다. 이 별은 인조 시대 동안 총 4번이나 나타났는데 특히 병조호란 발발의 2년 전에도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하늘에서의 경고가 떨어졌지만 조선의 위정자들은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드라마 연인의 7화에서는 이러한 사건의 직접적인 결과로 소현세자부터 수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장면들이 그려집니다. 이 모든 사건은 결국 조선의 결정과 그로 인한 결과로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역사의 깊은 이야기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회에서도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